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터졌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에 대한 검찰 조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태우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선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아직 공정위 김상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익제보센터 공동대표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드디어 이제 공정위 사건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죠? 네. 예, 뭐 누구를 고발하신 겁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011년부터 문제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를 하면서 그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사건조사국장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는 김상조 위원장까지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매우 비슷한 상황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청와대 내부에 있던 불이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저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내막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예. 사실 뉴스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초기부터 제 사건하고 너무 구조적으로 똑같아서 정말 만나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국이 유재수의 그 비리를 보고받고 조사를 하다가 무마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제대로 감찰이 안 되고 네. 그냥 나가고 또 영전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밝혀졌는데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게 업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거를 권력 실세라든지 어떤 그 법 이외의 그런 권력의 작용으로 법을 위반해서 은폐를 한 사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게 예. 이제 온 국민 앞에 밝혀졌는데요. 제 사건도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김상조 전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까지 이제 가는 바람에 계속 매장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수사가 처음으로 개시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시 공정위 관리관으로 계실 때 심판관리관이죠. 네.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습니까? 제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그런 내막 진실을 알게 된 거는 2016년 9월 초경이거든요. 그때 그 피해자분께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그 은폐 진실을 감지를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된 때가 2016년 9월 초경이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게 2016년 9월 초경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가서 제가 참관을 하면서 이거 정부가 뭔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피해자께서 그분이 이제 최초의 공익신고자거든요. 그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제가 또 헌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관심을 갖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크게 각성을 하고 자료를 다 받아냅니다. 네. 그때 이제 내부자 직원들은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한 직원이 그래도 법을 공부한 그런 이제 직원이 담당자가 되는 바람에 제가 당시 그 기록관리 규정이라는 거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조사를 한 서울사무소에 이제 공문으로 기록 이관 그런 요청을 해라 지시를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기록을 제가 상자를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거를 검토를 했더니 이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위법행위를 한 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여튼 몇 달 동안에
이 스토리는 긴데요. 결국은 그걸 빨리 재조사해서 처분하고 처벌해야 된다라는 검토서까지 쓰게 됐고, 예. 그래서 그거를 거의 전 조직 위부터 아래까지 다 알리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확실히 조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이었나요? 예, 빨리 재조사를 해서 그 처분하고 처벌을 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은 이게 공정위가 이제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은 처분을 하는 기관인데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기한이 있거든요. 네. 그 기한을 놓치게 된다. 그렇게 음. 지나면 원래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은 회사의 책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회사한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 법적인 시한을 도과하게 되면 이제 영구적으로 회사 책임을 면제하게 된다. 아,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고 이건 뭐 공정위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공식으로 문건으로 만들어서 예, 이제 보고를 했는데 9월 초부터는 이제 구두로 하고 다녔고, 그래서 직원들 뭐 과장부터 해서 회의를 해서 설득을 하고 토론을 했죠.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 했는데 받아요. 전부 다 안 받아들이고 상임위원한테 가도 왜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냐, 뭐 또 입당론화부터 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그 만든 보고서 네. 그 불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순물을 만드셨네. 근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불순물 뭐 모든 그 심결례, 뭐 판례, 또 유사 사례, 그 다음에 제가 공정위 가서 뭐 이렇게 만든 이론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총망라해서 다 담았고요. 사실관계 증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수사, 아니 조사 어떤 것을 조사하면 처분시효, 공소시효까지 다 연장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죠. 심판관리관이 네. 그렇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문서화했는데 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공익 그 진정 즉 공익 신고 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공정위 내부 직원이 내부 공무원이 그런 그 공익 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증거나 뭐 자료를 같이 해서 신고를 하면 즉 보고겠죠. 신고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건을 접수해서 바로 그대로 조사하고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네.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걸 이제 못하도록 하거나 또 뭐 안 하면은 오히려 징계 사유고 고발 사유더라고요. 네. 그게 공정위 그 자체가. 내부 지침에 있어요. 공정위가 공정위 내부 직원, 공정위 공무원이 공익신고를 했을 때 그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그 내부 공무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지 네, 공정위 공익신고에 관한 그 규정이라고 훈령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최근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보면 그리고 이렇게 직무 관련 범죄잖아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네, 그다음 네. 기록 파기 이런 거.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직무 관련 범죄인데 그거를 또 제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또 알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 김상조 이분한테도 사사시가 똑같이 했는데 그럼 이게 적폐청산 개혁 정권인데 그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묵살을 하셨다는 거는 네. 그 공정이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 기준이라는 또 그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묵인을 하면 징계와 고발 사유거든요. 네네. 그것도 위반하신 거더라고요. 네. 야, 그러면은 시스템대로 돌아간 게 없네요, 전혀. 그렇죠. 저는 그 내부 지침이 있는 거를 최근에 알았는데 그것까지 알게 되니까 아니, 뭔가 법과 제도는 완벽한데 아무도 안 지키고 있구나. 근데 그게 적폐잖아요. 네네. 그걸 청산하고 개선하고 정말 공무원이 준법 진실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개혁? 그걸 하겠다고 와서 우리가 막 탄핵 네. 찬성하고 네. 몰표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은폐하고 묵살한다는 거는 이게 비현실이라고밖에 제가 할 수가 이게 없는 것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정적으로 힘들었을까. 그게 제가 먼저 와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해야 할 감찰은 안 하고 네. 안 해야 할 감찰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별적 정의. 유재수 건 같은 경우는 안 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첩보를 만들어서 네. 이첩을 시켜버리고 그렇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좀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는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절차뿐만 아니라 법 규정, 헌법, 그다음에 고위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네. 그다음에 내부 지침, 네. 공정이 공무원한테 해당하는 공익신고, 부패신고, 직무 관련 문제 고발, 공무원 행동강령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위반했어요. 부서장의 관리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딱 떨어지게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걸 다 어긴 거예요. 이거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 법의 내용과 요건과 절차, 방법까지 있는데 그걸 다 어겼어요. 아, 경제도 너무 심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오늘 만나 뵙기 전에 네.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기사를 접했는데, 네, 네. 야, 이거 좀 심하다 싶었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와닿고, 네. 심각하네요. 그러면 전 정권의 직권남용으로 뭐 탄핵이나 형사처벌 받으신 분들은 다 그 논리, 네. 그냥 법 위반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태훈 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법에 있고 하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을 그대로 그걸 보호 지원 우대를 하지 않고 거꾸로 털어가지고 불이익을 입힌다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데요. 공무원법으로 올라가면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네.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도 그 공무원법 그 준법 의무의 위반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공무원법 금지 규정을 또 위반한 거면 공무원 행동함의 위반이에요. 그거는 공정위 고발 그 기준에 또 맞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네. 예. 음. 전부 그게 법은 선순환으로 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뭐 하나를 어기면 전부 위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권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것도 정치 권력이고, 근데 그게 공권력인 거거든요. 사권력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악순환으로 돌린 거예요. 은폐 복사람으로써. 네. 그래서 그걸 바르게 지키려는 준법 진실한 공무원만 그 타격을 네. 입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부에서 정당하게 해야 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덮은 건데요, 한마디로.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제가 어렴풋이 아는데요. 공정위의 1차 그 심판 결과 내용은 1심의 효과와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또 예.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네. 공정위가 늘 공정위 정체성을 외부에다가 홍보를 해온 게 있어요. 공정위는 준사법 기관이다. 또 준사법적인 합의제 기관이다. 그리고 1심 경제법원이다. 네. 그래서 뭐 판사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 공무원은 검사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의 상임위원들은 판사다. 심지어는 대법관이다라는 네, 말까지 예. 하고 있거든요. 뭐 경제 검찰이 나오고 그거는 있었죠. 네. 프레이밍 것이 뭐 이 사법 지금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공정위 사건 공정위에서 처분을 하면 그 사업자가 처분 취소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1심으로 안 가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을 인정해서 만든 초기 제도인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1심 법원이라는 이제 그런 홍보 프레임이 생긴 거죠. 그러면 네. 공정위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검찰, 판사 노릇을 그 옷을 입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 판사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나 검사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경찰이야 그러면서 사살이 다 감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게 외부 비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철갑을 두를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 검찰이다 법원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 김태우 님도 결국 그 위법하게 다 불이익조치를 당하신 건데 그렇게 할 때 그 기법들이 있잖아요. 행정공무원을 쓴 기법이 네, 쫙 네. 있거든요. 예. 그 기법이 총망라된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진짜 공무원으로서 이게 나라냐 이게 공무원이냐라는 그런 가슴에 너무 와닿았고 나도 이렇게 해왔을 수도 있다. 못 모르고 법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난 정말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돼야겠다.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했네요, 전혀. 공정위가. 공정위가 불공정이라는 그런 오명은
전 정권에 막 심상정 그 국회의원 네. 이분부터 시작해서 야당들이 포화를 쏘았던 말들이에요. 지금의 여당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정위 보고 맨날 불공정이 제가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탈변실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말 중에 그 법무부 인사 행태를 보고 네. 없을 무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조국 교수가 네. 법무부 장관 될 때 네. 되면은 없을 무자가 된다. 그랬는데 무법 예. 무법 그렇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저는 있는데요. 미 법무부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려보니까 공정위가 전혀 공정하지 못한 이러한 행태를 했네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공정위 전체를 가지고 하면 이걸 듣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듣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어야 되고 법 규정은 뭐고 결과는 어떠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이제 비판, 건전한 비판이고 사실을 진실을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부자들은 자기 그 인격 비판이나 자기 성격 비판으로 듣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비난, 비방으로 들어요. 그럼 상당히 자기 잘못한 게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저러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구조적인 예. 문제, 위법행위, 그리고 가장 큰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 현황을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예. 공무원, 그 직원들 중에는 모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2014년 9월에 공정위 가서 가자마자 많은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지금 알고 보니까 엄청난 제도 개선이더라고요. 예.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직원들하고 한 거예요. 직원들이 다 따라가지고 그걸 해준 거거든요. 모든 절차를. 저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희망을 줬을 뿐이에요. 그럼 그 직원들이 갑자기 전부 다 나쁜 사람이고 부패 공무원인가?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든 그 정치 부패 공무원 그 사람들이 문제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갖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김태호 수사관은 그 서론 몇 가지를 공익 제보한 거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요. 네. 아, 우리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공익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예. 네.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많고 제목. 길고 또 전문적인 것들이 또 좀 많아서 혹시 이해하시기 어려울까봐 법 조문 같은 것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 신고라는 그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그 공익 침해 행위, 국민의 안전, 생명 그리고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든가 공정위가 다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즉 다말이라든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거짓 광고 행위라든가 이게 다 공익 침해 행위예요. 네.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일어난 걸 발견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거나 이런 사실, 우려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즉 진정하고 제보하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또 뭐 법원이나 이거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진술하고 증언하고 또 자료 제공하고 이것만 해도 공익신고고요. 그걸 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입었을 때 그 사건에서 또 증언을 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공익신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혹자님이 이제 그 예, 그래서 공정위에 했던 거 구체적인 사례. 예, 아니, 그거를 한번 이것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무원이 공익신고 지금 말씀드린 그 행위를 하면 공무원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부 지침에도 다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정말 국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이 사실을 권익위가 공개고 정말 묵살하고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보호 못한다고 기각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도나 규정은 잘 돼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예예, 제 공익신고 한 거는 인정하면서도 보호는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 또 공익신고를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세 개만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제가 이제 구두로 다 그렇게 진정하고 한 거. 근데 서명까지, 그다음 자료까지 붙이고 법리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바로 공익침해 행위를 조사 고발 또 처분할 수 있는 그걸 했는데 진정을 했는데 그럼 공익신고 아까 개념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기관 내부에다 하는 거거든요. 네. 공익신고는. 네. 그러니까 내부부터 시작하지 외부부터 갑니까? 시정 요청을 먼저 하죠. 예. 보시면 네. 그래서 그거 하나 2016년 9월부터 그리고 서면으로는 11월 28일자 그게 딱 있는데 그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가 이제 묵살되니까 김상조 위원장한테까지도 누런 봉투에 다 넣어서 최종 구술로도 다 설명을 드리는 거를 9월 25일 날 했습니다. 저녁 때. 아, 문서로 있어요. 보고 하면서 문서도 다 드렸죠. 설명도 하고. 누런 봉투에 넣어드렸어요. 예, 예. 비밀스럽게 내부자들이 찾아가면 안 되니까. 네네. 네네. 그런 사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공익신고 행위들을 쭉 1년에 그 행위들을 해왔고 최근 지금 단체살균제 검찰 수사 시작된 것도 작년 6월 25일 날 검찰 고발한 거잖아요. 그것도 공익신고고 부패행위 신고거든요. 네. 수사기관도 공익신고 네, 그렇죠. 접수를 받죠.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예. 그 공익신고고 부패행위 신고니까.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나 이제 가습기살균제 표시선고 위반 그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7년 초에 대기업 그 총수들이 공시를 할 때 이제 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상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소비자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공개를 해야지 투자할 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소비도 투자도 소비거든요. 그런데 그걸 허위 자료 제출을 좀 자주 해왔고 이거를 관리 감독을 공정위가 잘 못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를 해서 사건이 됐는데도 공정위가 법에는 무조건 검찰을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발을 안 하고 뭉개고 가지고 있으면서 경고로 끝내는 거예요, 살짝. 경고라는 것은 법 규정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 면제부잖아요. 면제부죠. 네. 그렇게 하고서 재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생기는 거죠. 총수를 봐주는데 총수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그러면 재취업이죠. 그러면 그 기업들에 네. 그 기업에 공정위 퇴직자들이 가 있다는 이런 얘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업에는 네. 다 가 있고요. 네. 로펌에도 다 가 있고 저도 뭐 거기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끌어달라고 그러고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기업 총수를 고발해서 그 조사를 받든 아니면 벌금 내든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오는 게 행정부의 집행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이 끌어안고서 그냥 경고. 당신은 잘못은 했다 그러나 경고. 너무 이상하죠. 잘못했으면 고발할 의무가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패가 아니라 그런 공익신고법에도 네.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공익신고법. 그런데 제가 그거를 2017년에 또 내부에서 검토서를 또 다 작성하고 뒤에 증거 자료까지 다 붙여가지고 리스트죠. 총수들 다 준 사건들 리스트를 직원들 시켜서 다 리스트를 뽑아서 그걸 보고를 해요. 이거 개혁정권 오기 전에 개선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 묵살을 한 거죠. 밑에 직원들까지 저를 갖다가 끄잡아 생긴 거죠. 왜냐면 가장 따끈따끈한 자기들 그 재취업 보물이거든요. 대기업 총수를 받은 사건인데 이게 왜냐면 공시를 제대로 안 하고 규제를 안 해주면 대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계열사라든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거래를 부당한 거래를 할 때 숨기기가 좋은 거예요. 공시를 안 하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공정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 판사 출신이신데 얼마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걸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는데 저는 공정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개혁 정권 오면 큰일 난다 공정위. 왜냐하면 전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살짝 던진 얘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다가 저한테 그 국정감사 때 저희 심판관리관실에
자료 제공 요청이 왔었어요. 그때 직원들은 제 말을 다 잘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하던 때라서 다 보고를 받았죠. 그래서 보고 받아보면 제가 다 검토를 하거든요. 봤더니 이거 법에 완전 위반된 거예요. 저는 헌법부터 내부 지침까지 일단 쭉 일관되게 검토를 하거든요. 지침만 보거나 법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다 어긋나 있는 거를 발견하고 아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분이 파고들면은 공정위 이거 바로 되게 회피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뭐 위원장부터 저기 국장들 다 있는 데서 다 말한 거가 안 되니까 또 검토서를 쓰고 증거 자료까지 붙여서 증거 자료를 전 다 붙이고 법리와 이걸 다 붙여서 해요.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한마디 못 드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 부장판사 출신 심판관리관이 문서를 쓰고 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역살이 됐다고 저도 깜짝 근데 놀랐어요. 그거를 2017년 이제 7월에 김상주 위원장이 또 오셨길래 또 그걸 보고를 했더니 입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 아는 분들은 그래요. 좀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그랬느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은폐를 할 그런 사람인지 정말 개혁할 사람인지를 보고 했어야지 그걸 다 믿고 그냥 바로 가서 개혁해달라고 했으니 너만 이렇게 그런 줄 그거 모르고 아니냐. 가셨어요. 당연하죠. 뜻한 바가 왜냐면 있어서 저기 공정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고 가셨어요. 예, 제가 뭐냐면은 행정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까 오로지 법하고 판례 논문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봤더니 논문이라는 게 뭐 전에 뭐 권호숙 위원장이나 무슨 이황 교수님이라고 공정에 있던 분들이 쓴 논문을 접하게 됐는데 공정위는 헌법기관이라고 써 있고 막 미국식의 중사법기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정위 직원이 제가 이제 원서 내고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못하고 정말 부장판사처럼 중사법기관이니까 법원처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헌법재판소로 네. 갈 수 있구나. 이렇게요.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장판사 직전이었는데 이제 부장판사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헌법기관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보람될 것 같아서 도전을 한 거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 총수 가수교회 공익신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18년 2월 달에 요한 킴벌리 사건 네. 대리점들하고 담합행위 한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이게 막 처분시효 지나고 공소시효 지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 뉴스가 많이 났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직원들한테 이거 문제 제기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회의하고 합의한 그 내용 네. 그 녹음 기록을 가져와라. 내가 예. 듣고 판단하겠다. 예. 왜냐면 제가 소회에 있는 그 주로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에 사는데 거기는 안 가고 과장이 그걸 대행하거든요. 네. 저는 전원회의만 해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안 가져오고 다 지시 불복종을 하고 심지어는 반응이 막 소리 지르고 저를 민원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선에 보고를 해가지고 저를 막으라고 하고.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막 와서 앞에서 막 몸으로 막는데 아니,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 갖고 오라는 자료가 폐기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안 가져왔죠. 원래 녹음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게 담당자가 3명인가 그랬는데 누군 녹음을 안 한 게 인지됐고 누구는 아예 안 주고 이제 뭐 빨리 신속하기로 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 크게인데 또 있지만 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다 흐르는 게 맥이 똑같은 게 처분시효, 공소시효 다 지나도록 늦장 조사하거나 선별 조사하거나 선별 처분을 하는 사건 그리고 거기에 그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늘 퇴직자, 재취업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동의치명이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 이거가 다 연결된 걸 제가 공익신고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록 은닉하기 이거잖아요. 네네. 그 부패행위 직무 관련 범죄가 다 연결된 거여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결합된 일련의 그 신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공익제보센터에서 얘기했던 그 유재수 감찰 무망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그죠. 조사 무망.
예. 예, 그 사건을 그 유재수 진짜, 사건뿐만 예, 아니라 시간이. 다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나온 맛있게. 거 그러니까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죠. 혐의 네.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지금 크게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구체적인 건 더 많이 있지만은 네.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네. 검찰에 가서 네. 고발인 조사를 받으셨죠. 네네. 어느 검찰청에 가셨습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고요. 형사 2부. 네. 예. 그 배상윤 검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기업 측그 형사 사건을 수사하시고 지금 동판에 관여하시는데 네. 작년 그러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공정위로 고발한 사건은 작년 8월 13일 날 이분한테 배당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검사 인사가 떴는데 배상윤 검사님이 창원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하고 나서 예,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하는 중인데 다음 2차 조사도 예정이 돼 있는데. 1회 조사가 끝이 아니고 더 그럼요. 있었네요.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뭐 10% 정도밖에 못했어요. 야,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이제 정말 걱정이 되는 새로 거죠. 파악을 해야 되니까. 예, 계속 미룰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다른 중요 사건 많다, 기록이 너무 많다, 시간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뭐 공판 관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끌어올 게 또 영약 관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게 너무 회의적으로 볼 때 아닌 게요. 한번 푸시를 해보죠, 다 같이 한번. 예. 중앙지검에 또 김상조 직무 관련 범죄 공익신고자 보고 위반 고소 사건도 있고 대전에도 있는데 검사 그 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 지금 담당 검사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6개월 만에 뭐 1년 만에. 그리고 심지어 대전지검에다가 2018년 12월에 최초 고소 고발했던 그 사건은요 1년 동안 끌어오다가 지금 막 무혐의해가지고 이제 고검으로 갔는데 이 사건도 지금 전부 다 네. 수사를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1차 지금 고발인 조사를 며칠 전에 받으신 거죠? 21일이요. 21일요. 네. 그 며칠 전이네요. 네. 그러면은 2차 조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제? 네. 근데 그거 얘기하면 예, 예. 뭐 그 전에 조만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막 취소시키고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이 공익신고 사건은 좀 여론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여론을 타거든요. 예, 여론을 타면은 좀 믿어지고 언론에서 또 국민적 소문도 있고 또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사건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예. 가지는 이 공익제보. 이 공익제보가 진짜 사회를 건강하게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것은 피해자도 매우 많고 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권익위에 공익신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익이한테도 저는 제가 가습기 살균제를 공익신고했고 네.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대기업 총수 가습기 공익신고한 거 네. 그거는 이제 공익신고 맞다고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건 제가 맞다. 네. 제가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한 거 증거 자료를 이제 내겠다 예. 이렇게 그 직원한테 알렸더니 예. 바로 그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를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다 받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서면 조사 뭘 했냐 봤더니 대기업 총수 그 얘기만 물어보고 가습기 살균제 저한테 공익신고 받으신 내용은 하나도 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권익위에서 갑자기 제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한 거를 조사를 안 하고 저를 불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사를 받으면 증거를 그때 게시하려고 해. 미리 주면 무슨 꼼수를 부릴지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안 부르고 갑자기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저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출석을 거기 이제 참석을 해서 제가 의견을 말하겠다. 전원회의를 누가 개최한 겁니까? 주재자? 권익위. 예, 박은정 위원장이 예. 제가 권익위에다 보호 신청을 하고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이제 털어놓고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한 것을 증거를 제출하겠다. 그러니 그 신청인 진술 조사를 해주고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특별방지법에 전원회의 운영 규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법대로 적법 절차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권익위가 조사도 저를 안 해놓고서는 위원회를 비공개로 또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개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모 기자분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큰일 나셨다. 지금 기각하려고 한다. 음. 그래서 담당자한테 연락했더니 그게 맞더라고요.